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영상을 잘 못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흐름을 잘 모르겠기에 잘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일봉입니다. 고스피 일봉인데 고스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오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닥을 뭐 찍은 건지 아닌 건지 여기서부터 한 1년 정도 내렸으니까 이제 내릴 만큼 내렸고 다시 내리더라도 반등이 한번 있고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이거를 주봉으로 본다면은 뭐 이렇게 보이죠.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이만큼 오르고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렸다가 다시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월봉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월봉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80년쯤부터 시작인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기 차트는 85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80년쯤에, 정확한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80년쯤에 1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00으로 시작한 게 몇 년 지나면서 70까지 떨어졌다가 뭐 재차 올랐다가 깨작깨작거리면서 88년도에 1000을 넘어서면서 좀 시끄러웠지요. 뭐 88년인가 9년인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89년 이맘때에 88, 9년 요맘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대대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88, 9년 이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증권회사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2년까지 쪽쪽쪽 빠졌습니다. 한 3년 빠졌거든요. 꼴랑이 3년 빠지는 동안에 뭐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아작이 났습니다. 한 절반 빠졌는데 아작이 났거든요. 92년 때는 뭐 객장 뒤집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이가 정권을 잡고 다시 쪽쪽쪽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재차 천을 탈환을 했지요. 그리고 94년에 꼭대기를 치고 다시 이래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IMF가 왔지요. IMF가 오고 좀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주식하는 사람들 한 90%가 관뒀습니다. 뭐 관두고 싶어 관둔 사람도 있고 강제적으로 어, 퇴출당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정권사 직원들도 뭐 한 70% 이상 퇴출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주식하던 사람들 거의 거지 됐죠. 이때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재차 오르기 시작을 했지요. 오르기 전에 한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이때만 1년 정도 행보를 했는데, 이 1년의 행보 기간도 뭐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길었습니다. 진짜 작은 박스권이거든요. 이 작은 박스권임에 불구하고도 이때가 어쨌거나 대단했습니다. 이거도 대단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때도 뭐 상한가도 치고 그랬거든요. 이때 뭐 은행권 뭐 대형주들도 뭐 상한가 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박스장에서도 이 2000년경에 2001년인가 이때 9.11 테러도 있었지요. 그때도 옵션 쪽에서 천배 났습니다. 어마어마했지요. 그때도 우리나라 옵션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이었는데 이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문에 다시 처박았지요. 그리고 어, 요 내려왔을 때,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고 지금 주식사면 부자된다고 대통령이 주식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뭐 뭐저런 인간이 다 있나 생각했는데 진짜 올랐습니다. 주식 사라 그랬던 게 요 어디 같은데 뭐 한 1100, 1200, 1300 요 어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2000 넘어갔거든요. 그래가
뭐 한 6, 7년 횡보 기간을 거쳐 가지고 잠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지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또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IMF보다 더한 위기가 온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질까 뭐 고민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꿈도 꿨습니다. 꿈속에서 여의도에 접근학교 근무하는 지인이 묻더라고요. 너는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냐고. 그래서 나는 IMF,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80년부터 한 40년 됐지요. 40년 중에 가장 크게 떨어졌던 게 언젠가 하면은 요 김영삼 정권 때입니다. IMF 올 때 94년 꼭대기부터 98년 바닥까지 떨어진 게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떨어진 비율대로 요 꼭대기부터 계산을 하니까 한 82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820 정도. 그러면 IMF보다 더한 사태가 오면은 요 820보다, 그러니까 요 저점보다 더 떨어지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 따진다면은 이거는 뭐 가상입니다. 가상. 요 앞에 우리가 한 70 정도가 바닥이었으니까 거기서 우리 요 대충 이 선을 그어 가지고 이래 보면은 이런 선이 나오거든요. 짧게 떨어졌을 때가, 제일 길게 떨어졌을 때가 한 4년 떨어졌습니다. 요 89년부터 해가지고 92년까지 한 3년 떨어진 적이 있고, 한 3년 반, 3년이죠. 그 다음에 요 94년부터 98년까지 한 4년, 뭐 한 3년, 뭐 한 10개월, 9개월 될 건데, 어쨌거나 그 한 3년 몇 개월, 4년 가까운 기간이 한 2번 정도 이래 떨어졌습니다. 이 김영삼 때 94년부터 98년까지의 비율대로 보니까 이 정도 떨어질 거다. 800한 20이니까 800 잡읍시다. 800 정도 떨어질 거다. 많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태 중에 가장 큰 사태가 이 사태인데, 이거보다 더한 사태가 온다고 하니까, 진짜 더한 사태가 온다면은 이 밑에 추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630 뭐 얼마 되지요. 지금 당장 떨어진다면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꿈속에서 누가 한 명은 뭐 160까지 떨어질 거다 이러던데, 꿈속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상황이 오려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없는데, 온다면은 한 20년 후쯤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20년 후쯤에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면은 거기 아니면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지수가 가기 전에 증권사 문을 닫아버리죠. 증권사가 아니고 이 주식시장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태,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 외환위기가 온다. 이때 외환위기가 오는 거하고 지금 이제 외환위기가 오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이때는 외환관리법이 상당히 엄격했고, 예전에 박정희 때 우리나라 외환 없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이 주도해서 외환을 통제를 했었고, 지금은 기업들이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진 외환 보유액도 꽤나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주로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서 외국에 팔았고 그 번 돈이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해외에서 만들어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서 국내로 송금하는 게 꽤나 많거든요. 대기업들은 외국에서 버는 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뭐 버는 것보다 해외에서
만들어 팔아서 버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조금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외환위기 겪고 나서 다시 이래 올라올 때 보면은 한번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 내렸다가 올랐지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올란 거를 한번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올랐을 때 딱 보니까 대략적으로 요걸로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올라온 걸 보니까 딱 4분의 3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4분의 3 조정.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조정을 갖다가 우리가 얼만큼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뭐 0.618 조정을 받을 것이냐 4분의 3 조정을 받을 것이냐 모르겠지만은 0.618 조정을 받으면 2150, 60 정도 되고 4분의 3 조정을 이와같이 받는다면은 이때처럼 받는다면은 이때가 리먼 사태 때입니다. 금융위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권도 있는데 통화량을 늘렸다가 축소시키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대충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사태 일어나기 직전에 한 2200쯤 됐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면서 쭉 떨어졌거든요. 우리 7월 달에 바닥 찍었던 게 그 꼭대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다, 사실은. 그럼 이게 바닥이냐? 바닥이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더 빠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들. 더 빠질 거라 생각하면 통상적으로 위로 갑니다. 근데 더 빠질 거라고 대다수가 생각하는데 밑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갑니다. 바이러스 사태 때도 우리가 1800 뚫기는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뚫었지요. 뚫고 내려가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1500을 뚫고 내려갔거든요. 1400 몇십 40 정도 갔나 내리지요. 그러면 이번에도 한 1800, 900 올랐다가 한 1000 정도 내려왔습니다. 1000포인트 빠졌으면은 이제 한 반등할 때가 됐지요. 진짜 반등할 때 됐거든요. 어디까지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반등하고 또 빠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정도 실력되고 내 정도 멘탈 되는 사람들은 지금 멘탈이 망가진 상태거든요. 내가 멘탈이 뭐 한 번씩 망가졌지요. 요때는 안 망가졌는데 요때는 망가졌지요. 요때는 멘탈이 망가졌습니다. 리먼 사태 때. 그리고 요 바이러스 사태 때는 멘탈이 뭐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는데 이 하락장을 봤는데 난생 처음 보는 그런 하락장을 봤습니다. 파생해서 프리미엄이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응을 제대로 못 했는데 뭐 나만 못한 게 아니고 대부분을 그래 못했더라고요. 못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은 프리미엄이 그래 컸던 적이, 또 변동성이 그래 컸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바닥을 예상하려고 뭐 올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 거의 바닥권이다. 근데 조금 더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안 떨어지려고, 시장에서 퇴출 안 되려고 뿌둥뿌둥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들 또는 개인들과 유사한 족속이 있지요. 그 법인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맞아 발로 절벽에서 차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락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현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 30%, 많아도 50%만 사고 나머지는 지금 사지 말고 들고 있어라. 올라갔다가 청산할 기회를 안 주고 재차 빠졌을 때 그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라가는 걸 알아도 못 팔 때가 있거든요. 내려가는 걸 알았는데 못 살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이유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IMF 온 지가 그래 크게 안 됐거든요. 우리 리먼 사태 때 잘 방어한 거는 첫 번째는 대통령이 뭐 내가 이명박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나마 잘한 게 미국과 통화 사업을 체결해 가지고 외환의 안정성을 기했다. 그래서 적게 빠졌다.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뭐 그래 일단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불과 10년 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외화 보유고를 갖다가 기업들이 좀 찡박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힘을 길렀습니다. 두 번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지 않았나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국가보다 튼튼합니다. 국가가 부도나도 삼성전자 부도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튼튼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의 위상이 반도체가 미래의 쌀이다 이래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김홍신 작가가 쓴 칼라리의 전쟁을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 명으로 기업에다가 반도체를 개발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전자 뭐 몇 개 있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수행을 했지요. 나중에는 기업들이 잘했다고 뭐 하는데 뭐 정경유착이다 하는데 뭐 그 정도로 제왕적 대통령제였습니다. 반도체가 미래의 쌀이 될 거라고 내다본 전두환의 해안도 뭐 상당히 대단한 거죠. 사실은 뭐 죽을 때까지 핍박만 받고 갔는데 대통령 그만두고 내가 바라보기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인 것 같아요. 대통령들은 뭐 지금 보면 두 분이 계시죠. 한 세 분쯤 되나.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 두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 세 번째가 전두환 대통령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최고 애국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뭐 요즘 합니다. 과거에는 못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 올랐다가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는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럼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대입하면은 한 800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리먼 사태 정도를 대입을 하면은 그 정도는 안 되겠지요. 뭐 1800, 1900, 2000 요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때는 미국과 통화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과 통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좀 찝찝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 국방부가 국무부가 말한 게 있습니다. 다전장 동시전투. 우리나라 작전 개념이 예전에 땡땡적 전정방 동시전투였거든요. 요 작계 개념 군대 갔다 와도 뭐 분대전투나 소대전투 뭐 중대전투나 대대전투까지 알지 연대 RCT 봐도 잘 모릅니다. 사실 작계 개념을 군대 갔다 와도 뭐 특전사 출신들은 작계 50 돌치를 갖다가 아니까 뭐 대체적으로 알 수도 있겠지요. 작계 5027을
근데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TS나 띄봐야 대충 알려나, 뭐 그것도 간부들이나 알려나, 이 일반 사병들은 잘 모르죠. 그런 국무부 개념으로 볼 때는 다전장 동시전투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 그 다전장이 우크라이나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포함된다 치도 아직 전장이 하나밖에 없지요. 다전장이라 하면 최소한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2개, 3개, 4개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동북아에서도 반드시 벌어진다. 그러면은 대만과 중국이 붙느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붙느냐, 아니면 대한민국과 중국이 붙느냐, 아니면 일본과 중국이 붙느냐,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주가가 어찌 될까, 얼만큼 빠질까, 뭐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와 외교적인 거기 때문에 그까지는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국방부나 국무부의 그 개념 정도, 작게 정도까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나 외교는 워낙 변동이 많아서, 뭐 정치, 국내 정치보다 외국 정치, 외교가 변동이 더 많지요. 뭐 정치 잘한다고 까불락거리던 김영삼이가 그 뭡니까, 그 20개국 모여가지고 뭐 하던 거 있었지요. 동백섬에서 뭐 했던 거, 뭐 G20 정상회의인가. 그때 미국 대통령이던 그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말고 클린턴에게 그랬죠. 한 수 가르쳐 줄까, 정치. 택도 아예 깝석거렸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맞았지요. 함부로 까부는 게 아닙니다. 국내 정치 좀 한다고 외교를 아느냐, 모르거든요. 김정삼은 외교를 전혀 몰랐지요. 그러니까 택도 아닌 IMF 같은 거 얻어맞았지요. 입만 다물고 있어도 안 얻어맞았을 IMF.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 놓고도 잘했다고 까불락거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욕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욕 안 먹는 사람은 따지보면은 애국자입니다. 욕을 누가 미기냐? 미기는 세력이 있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월봉입니다. 이 크게 보면은 이 정도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워낙 파동이 제대로 안 보이길래 짧은 조정 후에 재차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더 내려갈 거라고 보이는데, 온갖 악재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바닥일 가능성이 지금 많다는 얘기죠. 바닥에서 턴을 했다가 재차 내렸다가, 뭐 내릴 때 쌍바닥을 칠지, 뭐 W자를 만들지, 뚫고 내려갈지는 그때 가야 아는 거고, 이제는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반등이 얼마든 간에 좀 들어올 거다.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2500까지 올지 2600까지 올지 뭐 더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어쨌거나 반등이 들어올 때는 됐고, 그리고 하방도 아직은 더 열어놔야 된다 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주식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 뭐냐, 뭐 그제 하나 더 볼까요? 자, 월봉으로 볼 때 볼린저 밴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방 밑으로 떨어졌지요.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볼 때도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 바닥근 사인도 거의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볼 때도 뭐 비슷하지요. 지금 바닥을 다지고 턴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근데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추세가 반등다운 반등이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차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단기 바닥은 됐는지 몰라도 정상적인 바닥 확인 아직 안 된 거 확실합니다. 바닥이 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바닥 확인이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추세 바닥. 자,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주식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월봉이거든요. 월봉 보른저 밴드 하단 뚫고 나왔지요. 바닥 신호 나왔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 뭐 대충 바닥 신호 내가 볼 때 놓은 것 같습니다. 바닥 신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볼 때 뭐 대충 바닥 찍고 55,700원까지 내려왔네요. 바닥 찍고 나는 이쯤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내 예상을 깨고 더 내려왔습니다.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 중인데 브루멘트 상단에 부딪혔으니까 뭐 조정 좀 받고 더 가더라도 가겠지요. 자, 이 삼성전자를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삼성전자가 통상적으로 이래 볼 때, 자, 이 바닥이 2019년 1월달이 바닥입니다. 우리나라 주가는 여기가 바닥이죠. 2020년 3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1년 2개월 먼저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1년 2개월 먼저. 자, 꼭대기는 삼성전자가 21년 1월 달에 찍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는 한 6개월 후에 찍었지요. 그래서 꼭대기는 한 6개월 빨리 찍고 바닥은 한 1년 정도 빨리 찍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내가 볼 때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닥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내 기분인데 바닥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꼭대기 대비 대략 뭐 한 40%좀 떨어졌지요. 40% 이상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바닥을 찍은 것 같아. 그리고 반등이 들어온다. 반등이 들어왔다가 뭐 또 재차 떨어지겠지요. 떨어지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조정의 바닥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이 주봉으로 볼 때 이 바닥 사인이 나왔고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 나는 그렇게 보는데 뭐 월봉으로 보면은 혹시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한 4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은 설마 그까지 떨어지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4만원까지 떨어지면 얼마냐. 뭐 예전 가격으로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지금은 예전 가격으로 260만원.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먼저 움직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바닥을 찍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볼 때는 선물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는데 꼭대기와 바닥이 우리나라 종합보다 빠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다가 베트남으로 옮겼지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또 옮긴다고 하는데 뭐 미국 투자하는 거 좋지요. 근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성 그 반도체를 미래의 쌀이라고 그랬지요. 이 미래의 쌀이 지금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지요. 노동 직접적인 산업에서 AI를 통한 제조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상당한 부분을 국내에다가 공장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이 기업을 하기 위한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은 미군이 이 반도체 공장을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갖다 생산을 하다가 중국이 물류가 막히고 뭐 목리를 부리니까 전 세계가 스톱할 뻔했지요. 따라서 미국이 이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반도체가 원활한 공급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이 삼성전자 또 대만의 TSMC를 갖다가 미국 땅에서 만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용이가 뭐 이재용 회장이 결국 뭐 구속되고 뭐 대한민국 꼴도 보기 싫다 하고 미국으로 갈 만도 한데 안 가네요. 그 참 고마운 일입니다. 뭐 내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일인데 내 개인적으로 해봐야 내인데 돈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나는 한국 땅에 살고 싶은데 한국 땅이 조금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얘기입니다.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겠지요. 공급이.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뭐냐? 미국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켜줄 겁니다. 아직 미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을 미국 쪽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가전 같은 건 옮겨도 됩니다. 근데 반도체 또는 반도체 핵심 부분들, 부품들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AI로 만들게 되면은 뭐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원가가 적게 들잖아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국내 공장을 지어도 됩니다. 굳이 베트남, 중국에다가 할 필요 없습니다. TSMC를 갖다가 미국 쪽으로 옮기는 것 같은데 대만에 내가 이쪽 업계를 잘 몰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옮기는 것 같습니다. TSMC를 갖다가 대만에 있는 걸 미국으로 옮기게 되면은 대만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TSMC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기업이죠. 그 기업을 미국으로 옮긴다는 것은 대만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만이 뭐 옮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대만이 중국에다가 기술 유출을 한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전장 동시전투가 미 국무부의 미군의 작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동북아 쪽에서도 전쟁이 나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미국으로 쫙 옮기면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고 TSMC를 갖다가 미국으로 쫙 옮기면은 대만 쪽에서 남중국해 쪽에서 대만 쪽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개를 다 옮겼다 미국 쪽으로 쫙 다 옮기면은 양쪽 다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겠지요. 자, 우리나라는 가능하면은 반도체를 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재용이 그렇게 봉변을 당했는데도 삼성을 갖다가 본사를 미국에 안 옮기는 게 나는 참 그나마 애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나라가 큰 시세가 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빠졌다가 날지 어느 선까지 죽였다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이라 그러면은 우리 IMF 때 정도는 죽였다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주가가 하락하고 내려갈 때 주식시장에 돈 넣은 사람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거든요. 큰 손들은 요때 거의 다 빠져나갔거든요. 다 빠져나갔습니다. 꼭대기를. 큰 손들은, 부자들은 정보도 많고 감각도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꼭대기에 안 들어갑니다. 차라리 들어가면 밑에 들어가죠. 요런 밑에 들어가거나 요런 밑에 들어갑니다. 요런 밑에. 그리고 꼭대기에 팔고 놓으지요. 꼭대기 점에, 어깨점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큰 손들. 그리고 아직 큰 손들이 들어오는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소문 아직 못 들었습니다. 내인데 소문이 들리면 이미 상승한 다음이겠지만은, 그래도 서울 쪽에 증권업계 쪽에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안테나를 꽂으면은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몇백억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몇백억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이 좋을 때 팔고 나가고 장이 안 좋을 때 들어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들의 움직임을 따라하면은 시장에 돈 법니다. 그 댓글 중에 한 명이 그랬더라고요. 네, 보고 아직도 영상을 만들고 있네요. 한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시장에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현명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미국의 국무부의 별 4개짜리가 순진하게 다 밝혔습니다. 왜 전쟁을 하는지. 러시아가 소련의 땅덩이를 거의 이어받았는데,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러시아를 적으로 보고 있지요. 중국도 이제 적으로 돌렸지요. 한동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줬고, 중국이 너무 크는 바람에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을 같이 견제를 하죠. 더군다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견제를 빡세게 하면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순진하게 미국의 이 사성장군이 그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굉장히 순진한 거죠. 누구라 그러면 또 인종차별이니 뭐니 해서 누구나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보다 더한 정치, 그 이상의 외교 이런 게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보는 거는 정치 외교는 너무 어렵고, 미국의 정치, 미국의 외교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군사 작전 정도는 이제 오픈을 하고 말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 작전을 분석하면은 전 세계를 일단 혼란에 좀 빠지게 만들고 있다. 이유는 또 있겠지요. 이유는 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유는 언제 드러나냐? 한 5년, 10년 지나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아마도 4차 산업의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 중에서 38선 이북의 우리나라가 그 실험 대상으로 딱이다, 정말 딱이다 하는 그런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래의 세대에.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내가 거의 죽은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 스마트 시티의 세상,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키워가지고 스마트 국가가 되겠지요. 스마트 국가를 적용하기 딱 좋은 곳이 어디냐? 38선 이북의 대한민국. 지금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있지만은, 아프리카는 교육 수준이 너무 떨어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불편한 점이 가장 적지요. 왜냐하면 무역 항로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지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크게 보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주가가 얼만큼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대충 느껴지지요.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산업이 어떻게 바뀌느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더 빠질지, 얼만큼 더 오를지 이렇게 예상한다는 것은 좀 순진한 생각이고, 결국은 메이저 세력들이 우리나라 주가를 올릴 건데 어느 세력까지 데리고 갈 거냐 하는 게 제일 큰 겁니다. 이때 하방을 치고 올라갈 때 따라붙은 세력들의 대부분을 죽이고 갑니다. 요때도 죽이고 갔습니다. 요때 내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어디쯤에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더 갈 거라고 굉장히 희망적이었거든요. 들어갔던 사람 요때 다 털어놓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같이 살던 그 아파트 지역 주민이었는데 그때 뭐 어떻게 뭐 애들하고 어떻게 관련이 됐는가 뭐 와이프하고 뭐 같이 술을 먹었는데 뭐 가족들끼리 그 당시에 이때 뭐 1,000만 원 그러면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돈은 되겠지요. 1,000만 원치 술이 아니고 주식을 샀는데 20만 원이 돼가지고 내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20만 원 빼가지고 가족끼리 소고기 사 먹었답니다. 1,000만 원짜리 주식을 20만 원에 팔아서. 그리고 거기 바닥이었지요. 그게 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가 얘기 들은 거는 요쯤 어디 되고.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주식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자,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주변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하면 그 바닥입니다. 그 이 바닥 신호입니다. 뭐 주식을 1,000만 원 들어갔다, 5천만 원 들어갔다, 1억 들어갔다. 근데 그 주식이 뭐 50만 원 됐다, 100만 원 됐다 해가지고 뭐 100분의 10분의 1쪽도 아니고 100분의 1쪽, 100분의 2쪽 정도 나가지고 박살 났을 때 돈을 빼면서 이제 나는 죽어도 주식 안 한다 할 때가 바닥입니다. 주변을 잘 살피고 있다가 그때 들어가면은 하수도 돈 벌고 중수도 돈 법니다. 무조건.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는 고수들밖에 돈 못 법니다. 고수들만 돈 법니다. 고수들만. 지금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요즘 같은 어려운 장에서는 고수들도 돈 못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고수들도. 그래서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수들도 돈 못 버는 만만치 않은 시장. 웬만한 고수들은 요때 바닥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같이 좀 덜 떨어진 사람은 요점이 바닥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여기쯤에서도 바닥이 아니다. 더 빠질 수 있는데 하면서 그래도 돈을 투자합니다. 더 빠지면 그때 더 사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 부분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한 번 더 빠지면 그게 진짜 바닥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한 번 더 빠진다. 한 번 더 빠진다 하면은 나는 승부를 걸지요. 지금 막 여기서 한 400포인트 더 빠진다. 400포인트 한두 달 안에 빠진다. 이러면은 나는 인생의 승부를 겁니다. 건다는 얘기는 내 있는 돈 다 갖다 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려가지고 주식에 몰빵하겠다는 얘기죠. 뭐 그 인생을 거는 거죠 진짜로. 예. 그 정도 되면은 실패하면은 그거는 진짜로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죠. 지금이 내가 볼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 바닥은 아닌데 반등은 할 때가 되었다. 근데 한 번 더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을 쓴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신용은 쓰지 마시라. 뭐 이런 시장에서 지금 새로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운이 좋은 거죠. 그렇다 몰빵 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져주면은, 한 번만 더 폭락을 내주면은, 한 번만 더 이런 게 터지주면은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 4년 이래 빠진 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얼마 빠졌나? 뭐 대략 한 2년 빠졌네요. 이렇게 한 2년씩 빠지는 예도 있었고, 이렇게 한 3, 4년 가까이 빠진 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1년 빠졌는데 한 2년 빠질지 3, 4년 빠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1년 빠지고 끝이 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뭐 잘 맞추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저 사람이 진짜 잘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개그맨 했다가 가수 했다가 뭐 사업을 했다가 뭐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연예인 있지요. 과거 연예인 뭐 박미 같은 경우도 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뭐 돈을 좀 버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시집도 안 간 것 같은데, 뭐 박미 같은 경우는 더 빠진다고 보는데, 뭐 나도 그래 보입니다. 뭐 부동산 하는 사람이, 나는 주식 하는 사람이 부동산 하는 사람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이 주식 하는 사람보다 시장을 더 잘 읽어내는 것 같아. 더 잘 읽어내는 것 같아. 나는 뭐 주식을 오래 쳐다봤기 때문에 부동산 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똑똑할 거다 생각했는데, 웬걸 부동산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훨씬 돈 버는 입장에서는 똑똑한 것 같더라 하고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뭐 지금 박미 TV를 한 번씩 보면은 뭐 더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뭐 더 빠진다는 나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얼만큼 더 올라갔다가 더 빠질지, 뭐 조금 올라갈 거는 알겠는데 얼만큼 더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지. 이 오를 때 반등다운 반등 없이 올랐지요. 내릴 때, 그러니까 조정다운 조정 없이 올랐습니다. 내릴 때 반등다운 반등 없이 내리고 있는데 기간은 얼마나 갈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기간 올랐다가 짧은 조정 받고 다시 올랐거든요. 이거는 짧은 조정 받고 무지하게 막 이 정도 올랐다가 조정 받고 다시 갔으면 참 탄탄하게 갔을 건데, 뭐 바로 올랐기 때문에 참 많이 올랐다. 나는 우리나라 장이 5천도 가고 만도 간다, 나는 2만도 간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10년 안에 또는 20년 안에 만도 가고 2만도 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한테는 뭐 굉장히 기회가 많은 거죠. 근데 지금 50대 60대한테는 그게 빨리 오면은 인생의 기회가 될 거고, 늦게 오면은 글쎄요, 나이 들어도 돈 쓸 일은 있겠지만은 젊을 때 돈을 지는 것보다는 못 하겠지요.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해서 월봉을 가지고 한번 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짧은 조정은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기에 큰 조정을 가지고, 이때는 대략 상승 대비 4분의 3 조정이 들어왔고, 이때는 상승 대비 얼만큼의 조정이 들어왔다, 기간은 어떻다, 그래서 이때 지금 많이 빠지면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은 얼만큼 떨어질 것이며,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얼만큼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4분의 3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바닥이 맞다면 많이 떨어지면 이 정도, 1880인가 1900쯤 되죠. 2000전후입니다. 적게 떨어지면 0.618 조정, 2150, 아직도 좀 남았지요.
2151에도 아직도 뭐 한 200포인트, 250포인트 더 빠져야 되지요. 그래서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반등이 들어올 때는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